네,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뭘까요? 그럼 유가증권이 뭐죠? 옳지 않은 것. 일단 유가증권이 뭔지 알아야겠죠. 근데 사실 유가증권의 범위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. 지분증권. 지분증권은 뭐죠? 지분증권은 이렇게 주식이라고 보면 돼요. 지분증권 중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? 일단 이 말부터 이상하네요. 그죠? 만기 보유 증권이란 거는 지분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이란 게 없거든요. 채무 증권이 만기 보유 증권이. 그럼 채무 증권은 뭐지?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. 요거는 일단 기본 전체적인 개념을 알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, 매도 가능 증권 중 매도 가능 증권, 매도 가능 증권, 매도할 그냥 이름 그대로 뭐 그냥 쉽게 팔 수 있는 증권인가 봐요.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대요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주식 중에 우리 상장회사 주식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을 도대체 재무제표에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요?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걔는 공정가치로 기록하는 거고요. 그럴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취득원가로 하는 거예요. 일단 원칙은 공정가치라는 거예요. 그리고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, 지금 13번이 보면 이 원문 답이 없는 걸로 볼게요.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양도한대요. 이게 무슨 말이죠?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.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. 내가 계속 통제한다는 거잖아요. 통제한다는 게 뭐죠? 내가 어떤 자산을 통제한다는 거. 내 거 아닌가요, 그럼? 계속? 그러니까 내가 형식상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잖아요. 주식을 누구한테 주면서 내가 다 이거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. 사거나 팔거나 어떻게 하거나 내 맘대로 할 수 있대요. 그러면 이 거래는 담보 차입 거래로 본대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주식을 딱 넘겼어요. 그리고 이 주식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이게 내가 넘긴 건가요? 근데 내가 주식을 넘겼을 때 뭘 받죠? 돈을 받겠죠. 내가 주식을 넘기고 돈을 받았어요. 근데 나는 분명 돈은 받았는데 저 주식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.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. 다시 갖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다시 갖고 오고 싶으면 갖고 올 수 있다는 거 있죠. 팔고 싶으면 팔 수 있고, 저 사람이 팔라고 하면 못 팔게 할 수 있고, 이게 통제할 수 있는 거 있죠. 그러면 사실 이 주식은 내 거라는 거예요. 아직도 나는 그냥 이 주식을 쟤한테 넘겨주고 나서 돈을 빌려온 것 뿐이라는 거죠. 사실 실제 이런 거래들이 좀 있어요. 네, 이런 거래들이 있죠. 누군가한테, 그러니까 유가증권이 아니라 땅을 줘도 마찬가지예요. 땅 명의 이전을 해줘요, 누군가한테. 근데 그 사람은 팔지도 못해. 마음대로. 내가 이 돈을 주면 그 사람 나한테 다시 줄 거예요. 그럼 뭐죠? 나는 땅을 이 사람한테 준 기간 동안 그 사람한테 이 땅값을 받은 이 돈을 빌린 거라는 거예요. 그게 담보로 제공했다고 하잖아요. 왜?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거예요. 그 물건을 담보로. 그 물건을 제공하고.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순익은 기타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일단 좀 더 세부적인 걸 보고 갈게요.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이게 정의예요.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래요. 어떤 재산 증서인가 봐요. 이때부터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, 적절한 액면 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딱 두 가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주식, 일단 하나는 주식이고 하나는 채무증권이라고. 국채라고 하면 좀 어렵네. 이게 사실 회사채도 마찬가지거든요.
회사가 누군가한테 자기 주식을 팔 수도 있고요. 자기가 약속하는 거예요. 내가 1년 뒤에 얼마 주고 2년 뒤에 얼마 주고 3년 뒤에 얼마 주는 걸 종이에 딱 적어요. 그리고 그걸 주는 거를 채무증권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뭐 사채라고도 하죠. 사채.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 그런 사채 말고 그런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유가증권은 크게. 근데 이게 지분증권이란 거는 내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이 지분증권을 주식을 그리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. 그렇지 않다면 어디죠? 주식인데 이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거죠. 그리고 채무증권. 근데 어쨌든 지분증권 그 다음 게 없는 거예요. 지분증권에서 갈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죠. 근데 채무증권도 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도 우리가 사채 시장이 있거든요. 거래하는 시장이. 그래서 단기 매매로 갈 수 있어요. 국채 있잖아요. 국채라는 거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예요. 한국은행에서 내가 얼마 줄게. 물론 한국은행 아니지만 어쨌든 얼마씩 내가 이자를 줄게. 나라에서 담보하는 거예요. 지방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담보하는 거예요. 왠지 믿을만 하잖아요. 그런 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채무증권인데 그런 거는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거예요. 똑같죠? 주식 동일하겠죠, 이 정의는. 그리고 3년까지 뭘 줄래요? 1년 뒤에 얼마 주고 2년 뒤에 얼마 주고 3년 뒤에 얼마 주는 그 증서예요. 그게 사채 증서고 그게 국채고 그게 채무증권인데 그런 증서를 내가 그 기간 만기까지 계속 보유할 생각이 있다면 그건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거예요. 근데 채무증권 중에 단기 매매 증권도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닌 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왜 말이 안 되냐? 지분증권, 주식이에요.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되지 않아요. 일단 이거부터 틀린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이 말이 만약에 여기 채무증권이란 말이 들어가면 맞겠죠.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요. 그럼 4번은 왜 틀린가 볼까요?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대해요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잘 모르면 그냥 뭐 넘어가도 되는데 일단은 BS라는 거예요. IS 금액이 아니에요. 손실이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의미예요. 이 의미는.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랬잖아요. 이 사람은 이 증권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바로 팔 수도 있었던 거예요. 마음만 먹으면 팔 수 있는 거예요. 이 사람은.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이 생겼다면 주식에 그러면 그 차익만큼은 인식한다는 거죠. 이익으로. 손실로. 그래서 그 부분은 단기 손익으로 구분합니다. 13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